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오늘은 연남동 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조금 특이한 곳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식당이긴 한데 약간 기존에 다니던 중식당하고는 좀 다른 이색적인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곳은 연남동 쪽에 있는 몽중식입니다. 몽중식의 뜻은 식사하는 만큼이라도 그 꿈을 꾸듯이 맛있는 식사와 함께 좋은 추억을 가져가라는 뜻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몽중식은 2019년 8월에 오픈을 했고요.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많이 알려진 편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설 구운몽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4대 미녀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주로 중국의 영화들을 테마로 해서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적벽대전이라든지 화양연화, 그리고 서유기, 영웅본색 이런 것들 많이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테마로 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음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음식을 만들거나 좀 더 미화시켜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했던 거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대만 영화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였고, 제가 지금 먹으러 가는 5월 6월에는 아비정전입니다. 이 영화를 먼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화를 좀 봤어요. 그렇게 재미없어요. 한 4번은 졸아가지고 다시 켜고 했거든요. 유명한 왕가위 감독이 만들긴 했는데 흥행은 실패했지만 대표작으로 뽑히는 것 중에 하나죠. 유명한 사람들 다 나와요. 유덕화, 장국영, 장만옥, 유가령, 장하구. 지금 봐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재미는 그렇게 있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뭘 테마로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한 2가지 정도는 예상이 되거든요. 다리 없는 새 얘기가 나와서 그거하고 잊지 못할 1분의 추억, 요거 나올 것 같아요. 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중식당이 한 8명 앉을 것 같아. 앉으면은 거기에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가운데 사장님이 그 테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음식을 그거에 맞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자기하고 맞는다 생각하면은 2달에 한 번씩 그 테마에 맞춰서 오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계속 업데이트 되는 메뉴이기 때문에 항상 오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좋은 중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니까요. 언론에서는 생방송 투데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거보다는 그 유재석 씨 나오는 식스센스라는 예능이 있어요. 거기 나와서 좀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음식도 음식이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소품들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특별한 거 아니면은 괜찮을 것 같고, 음식에 맞춰서 페어링하는 그 술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같이 먹으면은 한 식사 비용만큼 술값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한 번은 가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여기가 영화관처럼 꾸며져 있어요. 12시 편이 있고 2시 편이 있고 하루에 4편 상영하는 느낌으로 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영 시간표가 있어요. 약간 극장 가는 분위기야. 중식당이긴 하지만. 몽중식으로 아비정전 먹으러 가겠습니다. 몽중식의 내부 모습입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8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중식당입니다. 캐치 테이블이라는 어플로 예약 가능한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보증금을 선납하는 방식으로 철저한 예약제 운영 방식입니다. 상영 시간표에 맞게 영화를 보듯 식당을 방문하면 사장님께서 준비된 좌석으로 안내해 주십니다. 왕가위를 다룬 책도 있네요. 천장에는 영화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필리핀 야자수가 있고, 벽면 곳곳에는 영화의 명장면이 붙어 있습니다. 2021년 몽중식의 3번째 이야기, 그리고 몽중식의 3번째 왕가위 감독 작품 테마 아비정전입니다. 식사는 런치 2타임, 디너 2타임으로 나뉩니다. 런치 식사는 6가지로 구성된 코스입니다. 에피타이저 음식은 작품 전체의 느낌을 알려주는 짧은 문구로, 그 이후에는 명대사와 함께 꾸며진 식사가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으며 오른쪽에는 페어링 할 수 있는 술을 적어놨습니다. 페어링 할 수 있는 술은 34도에서 52도수의 중국술 기반으로 식사에 맞게끔 마시기 좋게 내놓고 있고, 그 옆에 숫자는 마실 수 있는 잔수를 말하는데, 나오는 술에
술에 따라 가격은 다르겠지만 5잔 2만원, 7잔 3만원, 9잔 4만원입니다. 5잔을 선택하면 5라고 써있는 부분에서 마실 수 있는 거고요. 7잔을 선택하면 5와 7이 나오는 곳에서 한 잔씩 마실 수 있습니다. 9잔이면 모든 술을 다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 마실 술은 주방 쪽 벽에 전시해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아래 칸은 가볍게 주문해서 마실 수 있는 술입니다. 작품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인간 아비의 모습을 홀로그램 글라스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임스 딘이 나온 옛날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이 중국에서는 아비정전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됐다고 하네요. 그러한 전체적인 느낌으로 에피타이저가 시작됐습니다. 계란 노른자를 이용한 커스터드 크림과 바삭한 러스크로 만든 에피타이저, 고량주 베이스에 라임 주스를 넣은 34도수의 식전주입니다. 영화 속 아비의 캐릭터처럼 속은 부드러운데 겉은 남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딱딱함, 그리고 깨물면 바삭하고 부서져 버리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식전주는 찔끔 마셔봤는데 휘발성이 있어서 금방 사라지긴 했지만 마시는 찰나의 그 순간만큼은 정말 화끈했습니다. 식사와 함께 먹으라고 캐슈넛도 주셨는데 이건 너무 물러서 안 먹었어요. 소품 하나하나가 정말 영화 속 한 장면을 꺼내온 듯해서 좋았습니다. 1960年4月16號下晝3點之前1分鐘你同佢喺埋一齊，因為你我會記得嗰1分鐘。 두 번째 요리입니다. 체리 코크 치킨이라는 이름처럼 콜라 베이스에 체리를 넣은 소스로 버무려진 치킨과 감자튀김, 그리고 4월 16일 3시 1분 전을 나타내는 소품이 놓여져 있습니다. 편하게 뜯어 먹으라고 3손가락 비닐 장갑을 주시네요. 이런 건 또 처음 껴봅니다. 한 토막이지만 꽤 크네요. 마음에 듭니다. 맛은 달달한 체리 맛이고 부위에 비해서 고기살은 많은 편이라 좋았습니다. 감자튀김은 소스에 찍어 먹어보긴 했는데 어울리진 않았어요. 聽人講呢個世界有種雀仔冇腳，佢只可以一直咁飛啊飛，飛到攰嗰陣就喺啲風入邊瞓覺。呢種雀仔一世只可以落地一次，一次就係佢死嘅時候。 세 번째 요리는 오량빅랩이라는 롤 형식의 요리입니다. 자신의 세계에 꽁꽁 싸매서 누구도 사랑하지 못했던 아비의 마음과 깊은 정 없이 언제든지 날아갈 마음이 있는 아비를 나타내는 뚫려있는 새 장으로 표현한 소품 속 요리입니다. 야, 이런 소품은 도대체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그렇다 치고 이야기가 새라서 그런지 몰라도 랩 속에 들어간 건 치킨입니다. 맛 자체에는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佢係想見下佢，知道佢係點嘅樣。既然佢唔俾呢個機會我亦都唔會俾呢個機會佢。 네 번째 요리는 새우계란 볶음밥입니다. 지금까지 먹은 게 너무 작고 적어서 이제부터 식사 시작인가 싶었는데 식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영화 속 아비는 항상 어둡게 비춰주곤 했는데 유일하게 환한 조명을 쓰면서 나오는 부분이 친어머니를 찾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가정부를 통해 만나기를 거부하며 돌려보내고 다시 어두워진 아비의 마음을 홍콩식 간장으로 검게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홍콩식 간장으로 볶은 볶음밥, 오랜만에 먹네요. 작게 나온 볶음밥이지만 새우도 4마리나 올려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음식 간은 괜찮았습니다. 향도 전혀 문제될 게 없었고요. 볶음밥 치고는 약간 찰기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버섯을 넣은 국물도 주시긴 했는데 향은 좋았습니다. 민향이라는 것을 기호에 맞게 넣어보라고 하셔서 좀 뿌려봤는데 나는 뿌린다고 뿌렸는데 너무 적게 뿌렸는지 맛에 큰 변화는 없었어요. 다섯 번째로 나온 것이 식사였습니다. 육수 베이스에 고기, 카스오부시를 넣고 버섯을 올린 백짬뽕이며 보통과 곱빼기로 양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곱빼기를 선택했습니다. 영화 마지막에서 유덕화가 장국이 형에게 장만옥과의 추억을 기억하냐고 묻는데 기억은 하지만 그녀가 물어본다면 하얗게 잊어버렸다고 전해달라 해서 하얗게 짬뽕을 식사로 넣으셨다고 합니다. 뭐가 어처구니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그럴듯하게 이해가 되는 메뉴 구성입니다. 근데 면은 이름 모를 무슨 라면이라고 하시긴 했는데 뭔가 좀 짬뽕 면발 같은 느낌은 안 들었어요. 일본에 가면 그 일본 특유의 일본식 라면 면발이 있는데
그거를 만들려다가 중단된 느낌의 면식감입니다. 중국식 짬뽕이라기보다는 일본식 라멘집 온 느낌이었어요. 전체 색깔이 하얀색이지만 나가사키 짬뽕하고는 전혀 다른 맛이고요. 뭔가 정체성이 불분명했던 맛이었습니다. 국물은 보통입니다. 계속 마시고 싶다거나 깊은 맛은 특별히 없었고요. 고기는 잘 들어가 있었어요. 면발은 뜨거운 국물에 좀 풀렸는지 처음 먹었을 때보다는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차에 절인 메추리알도 주셨는데 이건 백짬뽕이랑 먹기 좋았어요. 고추기름도 주셔서 뿌려 먹었는데 중식 느낌 잘 나서 좋았습니다. 음식 양은 여기서 거의 다 채운 것 같아요.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영화의 끝장면에 나오는 야자수와 장국영과 장만옥을 연결시켜주는 소재 콜라 박스를 놓았는데 하나는 장국영이 이용했던 아이스박스 속에 있는 콜라, 하나는 장만옥이 사용했던 콜라짝. 와, 근데 이런 소품은 도대체 어떻게 공수하는지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디저트는 빙수입니다. 열대과일 뭐라 하셨는데 사장님이 여러 명을 앞에 두시고 말씀하시고 마스크를 쓰고 계신 데다가 처음 듣는 과일 이름인 것 같아서 그냥 분위기 깰까봐 안 물어보고 그냥 비벼 먹었습니다. 날씨도 더워지는데 빙수 먹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스토리텔링으로 중식을 선보이는 연남동 몽중식은 단순히 중식뿐 아니라 중국의 영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중국의 문화, 역사를 모두 느낄 수 있었던 이색적인 중식당이었습니다. 기존 중식당하고는 전혀 다른 차별성과 기획력으로 2달에 한 번씩 전혀 다른 테마로 기존 팬들을 다시 오게끔 하는 절대적인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기획력과 차별성, 소품 하나하나에 정말 공을 들이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나오는 음식이 그러한 모든 공들임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났던 게 제일 아쉬웠고요. 페어링 술을 하지 않으면 식사의 진행상 어쩔 수 없이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점은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런치보다는 요리가 좀 더 나오고 식사 시간이 여유로운 디너 마지막 타임이 가장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시게 된다면 테마로 잡혀있는 영화는 반드시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영화 하나만 보고 오는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와 영화에 대한 깊이를 알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 영화에 대해 토론도 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대는 디너 2부를 추천드리고요. 식사 시기는 테마로 잡힌 영화를 마지막으로 영업하는 날, 그날로 잡으시면 일부 나눠줄 수 있는 소품은 주실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현재는 지난 테마 중 하나 정도 1년에 한 번씩 재상영하고 있고요. 2021년에는 그 영화가 1000mm 될 것 같습니다. 놓치신 분들은 꼭 예약하시고요. 새로운 문화를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독특한 컨셉으로 꾸며진 몽중식 잘 먹고 갑니다. 맛있는 중식당 알고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맛있다는 중식당 찾아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